안녕하세요. 강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유산을 남겨주셔서 어렵지 않게 살았고, 엄마는 저를 위해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었음에도 재혼을 하지 않고 저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를 했던 어린 시절이었고, 그 빛을 회계사가 됨으로써 발할 수 있었답니다. 제가 회계사가 됐음에도 엄마는 여전히 저를 위해 늘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하셨고, 그런 엄마가 이제는 좀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엄마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 평생 나만 바라보고 나만 뒷바라지 했잖아. 이제 내가 엄마 모실 거니까 엄마는 즐기며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살아요. 지금 나이가 너무 아깝잖아. 남자친구도 만들고, 응? 외모가 아깝다 정말. 남자친구는 무슨, 그런 소리 말어. 엄마는 너만 바라보고 살아도 돼. 그저 너 하나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윗감 하나 얻어서 너랑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엄마 소원이야. 여자는 어찌됐건 울타리가 있어야 하거든. 그리고 날 제일 사랑해주는 남자가 최고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만 위해주는 거 그게 가장 최고니까 명심해. 알겠지, 우리 딸? 아휴, 알겠어요. 내가 어련할까 봐. 걱정 마. 엄마가 날 위해 희생했으니까 엄마 눈에 꼭 마음에 드는 신랑감 데려올게. 늘 제 행복만을 생각하는 엄마가 가끔은 안쓰러울 때도 있었지만 엄마의 행복은 저였어요. 그리고 엄마도 마음에 들어할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는 변호사 시험을 앞둔 변시생이었지만 저와 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어서 성품을 잘 알았기에 만나게 된 거예요. 곧 변호사 시험도 앞두고 있겠다 싶어 같이 미래를 꿈꾸며 앞날을 그려갔어요. 저희 엄마 역시 아직 학생이지만 오래전 친구였을 때부터 봐온 제 남자친구였기에 좋아하셨어요. 성욱이랑 너랑 만나다니 엄만 너무 좋다. 그렇게 대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더니 이제야 만나는 거야? 아이고, 역시 인연이 있나 봐. 성욱이 성품이면 뭐 엄마는 당장 오케이지. 직업이야 얻으면 되는 거고 사람은 인품이 중요한 거야. 결혼 얘기 나왔어? 그쪽에서도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하시길 원하지. 어차피 성욱이도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 곧이니까. 그래, 얼른 결혼해서 자리 잡는 것도 괜찮아. 또 사회생활 시작하고 뭐하고 뭐하다 보면 시간 후딱 가서 떼놓친다. 그래도 엄마가 성욱이가 아직 자리 잡은 게 아니어서 걱정하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나 좋아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당연하지. 엄마는 네가 성욱이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랬었어. 애가 얼마나 깍듯하고 착하니? 그것만 봐도 알아. 엄마는 제 결혼에 적극 찬성을 해주었고 시댁에서도 결혼을 환영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끊이지 않는 잡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자꾸 저희 집안을 돌려서 욕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빠졌답니다. 너희 엄마가 너밖에 자식이 없잖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가서 이쁜 이들 노릇을 할 거야? 안 그래? 집 해주는 거 그거 아깝게 생각 말어라. 솔직히 나 같은 시어머니도 없어. 아들을 그냥 그 집의 아들로서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님도 저 같은 딸이 생기는 거고 저희 엄마도 성욱이 같은 아들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너무 그렇게 섭섭해 마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할 테니까 성욱이 뺏긴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너희 엄마는 무슨 복인가 싶어. 솔직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좀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유산에 친척들도 없고 또 우리 아들 같은 사이에 정말 땡 잡은 거지. 내가 성욱이를 낳아서가 아니라 우리 성욱이 같이 싹싹하고 착한 애 있는 줄 아니? 아, 네. 뭐 그렇죠. 그래도 엄마가 저 때문에 진짜 많이 희생하셨어요. 혼자 힘으로 아이 키우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나 같으면 그 돈이 뒤에 있다면 애 열은 키우겠다. 뭐가 힘들어 힘들긴?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지. 복 받은 줄 알아. 특히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은 복 받은 거야. 남편이 죽어서 돈을 그렇게 남기고 갔는데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니? 에휴, 니네 집에 남자가 없어서 성욱이가 꾸준히 일할 거 생각하면 사실 나도 막 반갑진 않다. 아무래도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모양새가 살잖니. 근데 어쩌겠어. 그래도 뭐 우리 성욱이랑 너랑 좋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큰 마음 먹고 허락하는 거다. 알겠니? 어머님, 성욱이랑 결혼해도 성욱이 안 부려먹어요. 걱정 마세요. 저랑 엄마랑 단둘이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굳이 왜 그러겠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고, 무슨 말만 하면 재산이 있어서 쉽게 살았다느니, 엄마가 복 받았다느니, 자꾸 들으니 기분이 나빴답니다.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이 너무 좋아서 사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저만 사랑해주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혼집도 그리고 결혼 준비도 엄마가 모조리 다 해주셨죠. 제가 일을 하며 모아놓은 돈도 있었지만 엄마는 결혼 후 필요할 때 꺼내 쓰라며 절대 결혼 준비에 보태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저 엄마 힘으로 해줄 수 있을 때가 행복하다고 모든 결혼 준비를 다 해주셨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답니다. 사실 부모 마음이 모든 걸 해줘도 아깝지 않다는 걸 알기에 못해줬을 때 그 마음은 오죽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 속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희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하셨고 엄마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섭섭해하는 뉘앙스를 보이셨답니다. 혹시 사돈이 너 마음에 안 들어하니? 아빠 없다고 좀 그래해? 내 눈엔 너무 완벽한 딸인데 혹시나 싶어서 그래. 지난달에 예단해 간 것도 아무 말이 없고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차라리 대놓고 말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눈치가 보이네. 아니, 전혀 예뻐해 주시지. 설마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좀 그래서 그래? 내가 겪어보니까 그냥 성향 같으셔. 그래도 며느리가 예쁘면 그러지도 않을 텐데 엄마가 속이 상해서 그래. 모자라지 않은 딸인데 그런 취급 받는 것 같아서. 전혀 안 그래. 그냥 성향이 좀 무뚝뚝하시고 쌀쌀 맞으셔서 그렇지. 속으로는 엄청 걱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 걱정 마. 그렇담 다행이지. 그래도 너 결혼할 때 되니까 엄마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랬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혹시라도 제가 미움받을까 걱정을 하는 엄마였고, 그런 엄마를 안심시키고 결혼을 하였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이제 제가 시어머니 사람이 됐다 싶었는지 더욱더 저의 길을 누르고 싶어 하시는 게 보였고, 저희 집에서 남편을 혹시나 부를까 싶어 매주마다 집에 오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매번 그런 일이 지속될수록 제 마음과 몸은 피로해져만 갔답니다. 이번 주말에 성욱이랑 놀러 오너라. 성욱이 시험도 받겠다. 이제 좀 쉴만 하잖아?
우리 성욱이 안 본지 오래돼서 보고 싶어. 어머님, 저번 주 평일에 같이 식사했잖아요. 이번 주엔 엄마가 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거길 갈까 하는데. 뭐? 내가 이래서 걱정했던 거야. 툭 하면 우리 아들 불러대지? 그러는 거 아니다, 니네 엄마. 안 그런 척 하면서 우리 아들 불러대는 거 아니야? 신혼집도 그래. 우리 집이랑 거리도 있잖아. 너무한 거 아니니? 막말로 우리 아들은 변호사 될 사람인데. 어머님, 제 회사랑 성욱이 시험 붙으면 이제 그 근처에서 일할 거라 여기 얻은 거잖아요. 왜 이제 와서 딴소리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뭘 얼마나 불러대셨다고. 결혼하고 처음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어머님 댁은 매주 갔고요. 이게 이상한가요? 아이고, 무서워라. 너 말로는 못 당하겠구나. 그래, 알겠어. 그럼 이번 주는 거기 가서 밥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끊어라. 정말 이상한 취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매번 전화로 사람 속을 속대로 다 긁어대고 마지막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은 시험에 붙게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결혼 전엔 몰랐는데 변호사가 되고 나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세등등 하셔야 할까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변호사 아들이라고 떵떵거리시더라고요. 남편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제 엄마 속을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성욱아, 축하해. 난 성욱이가 잘 될 줄 알았어. 직업도 직업이지만 우리 딸 이렇게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에이, 장모님 응원덕이죠. 제가 이제 직업도 생겼으니 유나 더 잘 챙기고 어머님 더 잘 모실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 장모를 왜 챙기니? 다 부담이야. 그렇죠, 사돈? 옛날에야 뭐 마누라가 예쁘면 저가에 절을 한다고 하지만 요새 누가 그러나요? 그리고 사돈 성격에 그런 거 받으실 리도 없고. 아참, 여유도 있으신데 저기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사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면 건강을 더 신경 쓰셔야죠. 이래나 저래나 짐이 되면 안 되니까요. 가뜩이나 혼자 계시는데 그런 부담 좀 그렇잖아요? 당신 좀 그만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애 축하 자리에서. 사돈,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 참 많네요. 아니 뭘 내가 틀린 말을 했어요? 애들한테 부담 안 되게 건강관리 하라는 건데 멀리 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애들 힘든데 찾아뵙기도 힘들잖아요. 주말엔 애들도 쉬어야지. 그렇죠, 사돈? 사돈도 트인 양반이라 제 말 알아들으셨길 바래요. 어머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해요. 주말에 쉬는 건요. 그리고 지금은 성욱이의 축하 자리니까 다른 소린 안 하셨음 해요. 그래, 엄마. 왜 이렇게 앞서 나가? 장모님,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하셔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엄마의 얼굴에 많은 걸 내포하고 있었어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불편한 얼굴이었죠. 저 역시 엄마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했고, 다 같이 헤어지고 난 뒤 남편에게 엉엉 울며 쏟아 부었답니다. 미안해. 내가 엄마 좀 주의시킬게. 진짜 왜 그러신지 몰라. 아들 키운 게 뭐 얼마나 유세라고.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장모님한테 따로 전화드리고 사과드릴까? 진짜 장모님 아까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던데 내가 미안해 죽는 줄 알았어. 어머니, 애초에 나 왜 허락하셨대?
처음에 그렇게 좋다고 하시고, 뭐 우리 엄마한테 자격지심 있으셔? 결혼하기 전부터 그러셔. 남편 없는 걸로, 재산 많은 걸로 툭 하면 편하게 살았다. 당신 불러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나 진짜 힘들어. 엄마한테 미안해 죽겠고. 우리 엄마가 언제 우리 부담스럽게 한 적 있어? 오히려 못해줘서 안달이신 분인데 진짜 어이없어. 그러게, 나도 진짜 화나더라. 내가 따로 엄마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화 좀 풀어.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잘 말씀드릴게.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했지만 그나마 남편은 무조건적인 제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도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니 엄마 마음도 참 많이 풀어주셨고,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대번에 저에게 전화로 한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끊으셨답니다. 내 아들, 네가 조종하면 뭐 네 뜻대로 될 줄 아니? 지금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너 어디 두고 봐. 애비 없는 게 이런 데서 티가 나지. 내가 그때 지들 위해서 한 소리 한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쪼르르 남편을 닥달해? 막말로 니네 엄마 혼자 있으니 너희한테 부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듣게 설명한 건데 뭘 그게 어땠다고 대들어? 두고 보자. 내가 어쩌나. 어머님, 저야말로 참은 게 허다해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가 살아온 게 쉽다고요? 돈이 많아 좋겠다고요? 그래도 저희 엄마 힘들고 외로우셨어요. 그런 말씀 쉽게 하는 거 남한테는 상처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신혼집 해주고 결혼 준비 다 시켜주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뻑하면 시골 가서 사셔라. 애들 부르지 말아라. 왜 그러세요? 어머, 너 아주 쌓인 게 많았구나. 시엄마처럼 음흉해가지고 쌓아두고만 있었어? 아유, 소름 끼쳐. 끊어라. 할 말도 없어. 이제는 제 엄마를 위해 참지 않기로 다짐하였어요. 그날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도 머쓱하신지 따로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가끔 볼 때마다 또다시 시작되는 친정 얘기에 듣기 싫은 적이 많았지만 그래도 덜 하시긴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운명이 이렇게 흘러갈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최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은 저희 엄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일을 하다 말고 병원으로 뛰어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남편에게 연락받고 온 시어머니는 휘파람을 불며 손으로 팡파르를 터뜨리곤 개념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답니다. 돈 꿈꿨더니 돈덩이가 굴러 들어오네. 예, 자그마치 200억이야. 딸이 제 하나인데 그 돈이 누구 거겠니? 엄마, 말 조심해요. 그게 할 말이에요? 남 아니고 우리 장모님이고 유나 어머니예요.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이 틀렸냐? 세상에는 돈이 전부야. 저렇게 편하게 살았으니까 뭐 한 방에 돈 남기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제 남편에게 저 따위로 말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엄마 200억 남긴 채 교통사고 나자 응급실 앞에서 저런 말들을 하였고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본인 엄마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화가 난 채로 도착하니 멀리서 허겁지겁 뛰어온 의사의 단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야말로 코미디 그 자체였어요. 환자 신장이 많이 망가졌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신장 적합 검사 하신다고 하셨죠? 사위분, 이쪽으로 오세요. 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일단 저도 해주세요.
급박하니까 빨리 해야겠죠. 우리 이따 얘기하자. 그리고 먼저 와줘서 고마워. 뭔 말이야? 네가 신장 검사를 왜 해? 너 엄마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지? 아니잖아.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해? 저보다 먼저 와 있던 남편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신장 검사까지 다 하겠다고 이미 말을 한 상태였고, 의사는 그 즉시 남편에게 적합 검사를 권유하였어요. 돌아가는 사이즈를 보아하니 저 역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희 둘은 신장 적합 검사를 들어갔던 겁니다. 본인 아들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엄마가 혹시라도 사망하게 될 시 그 남은 유산만 가져올 속셈이었는데, 본인 아들이 신장을 떼어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저렇게 졸도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신장을 제외한 나머지 처치 수술을 한 뒤 중환자실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그 결과 자체가 시어머니를 분노케 하는 결과였고, 저 역시 그 결과에 마음이 정말 착잡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따님이 맞았으면 했는데 사위분이랑 일치 안 해요. 이식은 사위분 걸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네, 당연하죠. 하루라도 빨리 날 잡아서 해주세요. 저희 장모님 얼른 캐치하고 일어나시는 거 보고 싶거든요. 여보, 고마워 정말.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너무 고맙게. 아니, 우리 아들이 왜 신장을 줍니까? 네가 말해봐. 네 입으로. 니네 엄마한테 신장을 우리 아들이 왜 줘야 하냐고. 저 결정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면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진짜 그런 식으로 말 좀 하지 마세요. 엄마, 여기 병원이에요. 시어머니는 진료실에서 난리를 쳤지만 결국 남편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태도가 변하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그 모습이 치가 떨리더라고요. 야, 네가 말해봐. 네가 우리 아들 꼬셨지? 그러지 않고서야 얘가 제정신 있니? 생전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한테 이식을 해주게? 아니 차라리 대져버릴 것이지. 왜 이렇게 멀쩡한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니? 돈도 많은 양반이 그거 남겨주고 곱게 갈 것이지. 일이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그럼 성웅이 신장값 내놔. 공짜로 해줄 수 없지. 그래도 몸의 일부인데 그럼 나도 가뿐히 허락하마. 뭐라고요? 말 다 하셨어요? 응급실 앞에서도 다 들었는데 200억이 어쩌고 저쩌고 뭐 똥꿈을 꾸셨다고요? 저희 엄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그 돈이 다 저한테 오고 그럼 본인 아들한테도 이득일 것 같으니까 그딴 소리를 내뱉어요? 사람이라면 걱정부터 하는 게 도리고 순리지. 어떻게 그런 돈부터 생각할 수 있나요? 정말 치가 떨려요. 그리고 이제 와서 신장값을 달라? 진짜 이게 친엄마가 할 수 있는 소리인지 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 엄마. 진짜 너무했어. 나도 할 말이 없더라. 그리고 장모님이 왜 남이야? 난 엄마였어도 똑같이 했을 거고, 오히려 내가 장모님한테 이식을 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내 뜻 좀 따라줘요. 그리고 신장값은 선 넘었어. 가족? 그 여자랑 너랑 왜 가족이야? 네가 미쳤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행동을 해? 아니 그래. 한다면 돈을 받으라니까.
신장값이 요새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저 여자 돈 많잖아.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바보 맹추야. 어머님, 근데 정말 웃기네요. 가족이 아니라니. 그럼 왜 저희 엄마 재산을 탐내신 건데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진짜 어이없네. 저 어머님 이런 발언 정말 끔찍하고요. 다신 보고 싶지 않거든요. 당신도 알아서 해. 쟤 하는 말 들었지? 뻔뻔해라. 신장은 받고 싶고 돈은 주기 싫다 이거냐? 우리 아들 신장값 주기 전까지 수술 못할 줄 알아? 저희 엄마에게 가족이 아니라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화가 났고 꾸역꾸역 그 화를 참아냈습니다. 돈이 넝쿨로 굴러 들어올 것 같을 땐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 아니라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고맙게도 남편은 결국 이식 수술을 해주었고 그 덕분에 엄마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빠른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답니다. 엄마까지 잘못됐으면 어쩌나 싶었던 찰나여서 속이 쓰렸어요. 남편도 젊어서 그런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수 있었고 다시 완전체 가족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이 마음을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너무 고맙네. 아휴, 내가 죄인이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전혀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 가족이고 제 어머님인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잘못돼서 유나가 슬퍼한다고 생각하면 저 못 살아요, 정말.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야말로 행복하네요. 이제 어머님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일어나셔야죠. 자기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싶어. 내가 진짜 다 고맙다. 엄마랑 당신이 건강하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로부터 2달이 지나고 엄마는 퇴원을 했고 재활을 다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이식수술을 한 뒤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지내다가 저희 엄마가 퇴원을 하고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엄마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런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아왔다는 게 정말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돈, 왜 이러십니까? 속상한 마음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죄인이죠.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 신장 줬으니 당신 땅이랑 건물 다 팔아서 빨리 우리 아들한테 보상해. 아, 맞다. 거의 200억 가까이라며? 그거 다 우리 아들 줘야 할 거 아니야? 나 못 믿겠으니까 지금 당장 명의 돌려놔.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 사돈,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미안한 건 미안한 건데 이건 아니죠. 어떻게 자식 신장을 앞세워서 그렇게 돈을 요구하나요? 당연히 요구하는 거지. 쉬쉬하며 그런 거래들이 왜 있는데? 당장 돈 내놔. 아, 우리 아들은 내 뱃속에서 내가 낳았으니까 나한테 입금해. 정말 파렴치하네요. 자식 신장을 가지고 내가 우리 성욱이한테 신장 이식을 받아서 정말 죄인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이런 행동하는 건 성욱이를 더욱더 무시하는 행동인 걸 모르나 보죠? 예전부터 알았지만 진짜 인성이라는 게 있는 건지 싶네요. 뻔뻔한 행동 보소. 신장 받고 입 닫겠다? 돈 내놓으라고 이 옆편네야. 당신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얼른 내놔야 할 거야. 저도 제가 알아서 성욱이한테 줍니다. 사돈은 돌아가세요. 제가 죄송한 마음에 할 말이 없지만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며 돈 입금을 해달라고 했을 때 남편은 저희 엄마네 방문 중이었고
그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돈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도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했던 남편이었는데 지금 이러기까지 하는 어머님을 보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 이런 사람이에요? 엄마 속상한 건 알겠는데 이게 본심이었군요.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장모님한테 돈 입금을 하라니. 엄마야말로 나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준비할 때부터 내가 아무것도 못해가는 이 마음으로 얼마나 유나랑 장모님한테 죄송했는데 엄마는 돈 요구를 해요? 저 진짜 엄마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빨리 돌아가 주세요. 아니, 바보니 너? 신장을 주고 왜 돈을 못 받아? 너 저 여자 재산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 받을 건 받아야지. 그래야 우리 집도 이사를 가고 노년에 편하게 살 거 아니야. 이왕 신장 준 거 뽕을 뽑아야지. 나 처음엔 화났는데 이젠 잘했다 싶어서 그래. 엄마가 다 눈 감고 용인한다니까. 저 여자가 돈만 주면 엄마도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너랑 유나도 이왕 결혼한 거니까. 와, 진짜. 엄마, 아니, 엄마라고 부르기도 창피하고 내가 여태까지 엄마 아들이 맞나 싶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내쫓게 되었고 그 즉시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저런 어머니를 둔 남편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돈이 최고인 시어머니였기에 생각해보니 빨리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손절을 선언하자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엄마를 찾아가서 괴롭혔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추잡하지도 않아요? 막말로 성옥 씨가 원해서 그런 건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이런 거 보면 돈에 미친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행동에 진짜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좀요. 그래, 나 돈에 미쳤다.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런 거래도 하는데 왜 우리 아들 신장 주고 돈을 못 받아? 내가 낳았으니 내가 받아야지. 손절이고 나발이고 그딴 거 안중에도 없고 그냥 돈이나 내놓으셔. 그럼 조용히 나가 떨어질 테니까. 이 정신 빠진 여자. 우리 사이가 당신 같은 여자 뱃속에서 나온 게 정말 안타깝고 불쌍해. 어쩜 저런 인간이 엄마라고. 그래, 나 솔직히 신장 이식 받고 할 말 없고 성욱이한테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엄마라는 인간이 돈을 요구해? 나쁘기도 하지. 엄마는 참아왔던 게 폭발했는지 제 머리채까지 흔들며 난동을 피우는 시어머니에게 양동이로 물을 받아 물벼락을 내렸고 시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즉시 저희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접근금지 신청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드디어 시어머니가 나가 떨어지게 되었고 저희 엄마에게 접근할 수 없자 제 남편을 닥달하며 본색을 드러냈어요. 얼굴을 안 봐도 되니 돈이라도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죠. 부양 의무를 저버리지 말래나. 참 충격적이고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분 같다고 생각하니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희 엄마와 전 남편을 감싸주고 사랑해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돈이 다가 아니었지만 엄마는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건물 한 채를 양도해 주었어요. 본인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이에게 고맙다고 말이죠. 남편은 끝끝내 건물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엄마는 기어이 건물을 양도해 주었고 저도 보는데 좋았어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에휴, 우리 딸이 이런 근사한 남자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속상하거나 슬픈 일 있으면 나한테 기대도 되네. 자네는 이제 사이 그 이상이야. 그렇다고 본인 부모를 만나지 말란 말은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감사합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엄마지만 진짜 부끄럽고 유나한테 너무 미안해요. 나한테 뭐가 미안해. 전혀 그렇게 생각 마. 내가 오히려 고맙고 미안하지. 힘들었던 일 다 잊고 우리 행복해지기만 하면 돼. 신장이식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고맙고 다 미안해. 안쓰럽고. 성우가 친엄마 같을 순 없겠지만 우리 잘 지내보자. 언제든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대해주고 우리 서로 애쓰고 살지 말고 편안하게 마주보며 살아보자. 그로부터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충격이 큰지 아직까지 뵙지 않고 지내고 있고 간간히 시아버지만 밖에서 따로 만나고 있어요. 시아버지 또한 정말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셨고 엄마가 양도해준 남편의 건물에서 시아버지는 관리소 일을 하고 계시면서 활력을 찾고 계세요. 그래도 노후에 관리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살아있는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는 시아버지셨어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도 듣고는 그나마 화가 많이 누그러졌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희 엄마는 재활과 운동을 병행하다가 지금은 건강을 많이 되찾고 요즘엔 등산도 할 만큼 체력이 좋아지셨어요. 저 역시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히 잘 해내가고 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시어머니 또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은데 표현이 그렇게 되셨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워낙 와일드하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다시 저희 엄마에게 폐악질을 부린 것을 생각하면 다시 화가 나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 언젠가 한 번쯤은 만날 날이 있겠죠?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기도 하고 시아버지까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마냥 절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어요. 아유, 네 엄마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매일같이 돈, 돈, 돈. 그래서 내가 경비리라도 하는 거지. 근데 어쩌냐? 이 나이에 이혼도 할 수 없고 그냥 못난 남편 만나서 저렇게 돈돈거리며 살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 불쌍하지 뭐. 내가 챙겨야지. 그래도 아빠가 옆에 계셔서 다행이에요. 엄마는 아직 보고 싶지 않지만 아빠가 옆에서 잘 챙겨주실 거라 믿어요. 그냥 너랑 유나랑만 잘 살아. 그거면 돼. 자식들이 잘 사는 게 최고 효도지. 네 엄마는 하여튼 철이 덜 들었어. 안 그러냐? 그래도 그나마 너네 장모가 준 건물에 내가 이렇게 관리소장까지 하고 있으니 네 엄마도 뭐 미안하긴 한 모양이더라. 제가 조금 마음 좀 안정되고 엄마를 볼 수 있을 때가 되면 찾아갈게요. 유나도 이젠 그러라고 하는 눈치기도 하고요. 그래, 너 마음 추스르고 괜찮아질 때 찾아와. 아마 네 엄마도 반성 많이 할 거야. 원래 말투가 그러잖냐. 어쩌겠어. 고마워요. 아빠 다음 주엔 유나랑 한번 아빠 일하는 곳에 갈게요. 유나도 오랜만에 아버지 보고 싶어 하기도 하니까. 시아버지와 남편이 만나고 오면 남편이 해주는 얘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아버지 같이 묵묵하게 옆에서 한결같이 지켜주는 남편이 있는 시어머니 또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사실 정말 시어머니 성격을 맞추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재산 많은 친정엄마를 부러워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마 본인이 가장 큰 걸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가끔 친구들에게 시댁이랑 손절했다는 얘기를 간간히 듣기도 하는데 저 역시 그런 일이 있다고 말을 잘하지 못하네요. 창피하기도 하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이곳에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답니다. 어떠셨을지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네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언제가 됐든 전 그래도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고 그저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길 기원한답니다. 끝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색하기만 한데 여기서 맞춰볼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에 남편과 이혼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결심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끝까지 설득시키려 했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 청산하려고 아이들과 함께 뛰쳐나와 버렸어요. 제 성격이 이상한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으니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관계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더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충 느낌은 왔었지만 결국 형님은 아주버님과의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이유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옆에서 봐왔었지만 아주버님은 책임감이라는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게 버텨온 형님이 대단해 보였었죠. 하지만 형님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었나 봐요. 무능력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더 이상의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아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저희 부부도 시댁으로 급하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께서는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는 거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너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나는 절대 받아줄 수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라. 저런 무능력한 남자와는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니까요. 어머님, 아들을 왜 제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일자리 정도야 금방 구할 수 있다니까. 요즘에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잠깐 좀 쉬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야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왜 그래? 나도 이혼은 받아줄 수 없으니까 화 좀 가라앉히면 안 될까?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잠깐 쉬는 정도는 넘어갈 수야 있지. 그런데 돈은 까먹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여기 카드 내역서에 찍힌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야? 돈도 못 벌어오는 인간이 술집에서 300만 원이나 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돈이면 애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돈인데 너는 술 퍼먹는데 300만 원이나 쓰고 있어? 나랑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남자들은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걸치다 보면 그 정도는 우습게 나온다니까. 그날따라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친구들한테 한턱 쏘고 싶어서 오래간만에 내가 술 좀 샀어. 나도 애들한테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자주도 아니고 가끔 사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줘?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래. 집안의 가장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면 그 정도 쓸 수 있는 거지.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니? 내 아들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알아주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어? 이해해주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절대 좋은 가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무능력해서 제가 더 이상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아주버님이 술집에서 300만 원을 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술집에서 돈을 쓰지 못할 텐데 아주버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깨 좀 펴고 싶어서 큰 돈을 지불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형님과 오래 알고 지내면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제가 부럽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님은 그런 남편과 사는 저를 부러워했었죠. 형님이 아주버님과 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결국 형님을 설득하지 못한 시댁 식구들은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형님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남이 되어버렸죠.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잘한 선택 같아 보였어요. 제가 형님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결정을 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시고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남편과 아주버님이 이른 초저녁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급하게 남편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아주버님을 집으로 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면 어떡해? 오늘은 애들이랑 외식하기로 한 거 잊었어? 지금 당장 가시라고 그래. 내가 계획되지 않은 일들 만드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평소 당신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어떡해? 갑자기 찾아온 걸 어떡해? 그렇다고 무작정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이혼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오늘만 좀 이해해주면 안 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찾아왔는데 매정하게 구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오늘 하루만 눈 감아주라. 부탁할게.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죠.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남편과 술판까지 벌이고 있는 아주버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이들과 외식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저는 속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아주버님은 방에서 나온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재수씨, 와서 한잔 하세요.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데 긴장된 몸 좀 풀리게 한잔하면 좋잖아요. 제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위로 좀 받을 겸 동생 얼굴 좀 보려고 온 건데 괜찮죠? 남자들끼리 대충 술상 봐서 먹다 보니까 안주가 좀 부실한데 재수씨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끼니가 될 만한 걸로 안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조금만 있다가 갈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요즘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셔야죠. 저희도 다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얼마나 난감한 줄 아세요? 오늘 외식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장 봐놓은 것도 없어서 지금 당장 뭘 해드릴 만한 재료도 없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해서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눌러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제가 화를 억누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차릴 게 없으면 배달이라도 시켜달라며 어이없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배달 음식 책자를 꺼내와서는 아주버님한테 건네주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보라고 하길래 저는 남편을 발로 툭툭 쳤어요. 하지만 저를 아예 무시하면서 아주버님과 음식을 고르더니 바로 핸드폰을 들어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짓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속은 더 끓고 있었죠. 결국 그날 외식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고 아주버님과 남편이 술판을 벌이는 동안 배달 음식들로 아이들 배를 채운 뒤 저 혼자 다 씻기고 재운 다음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끝낸 뒤 이제 좀 쉬나 했는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네요. 재수씨, 죄송한데요. 이거 찌개가 좀 식었는데 다시 데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이 좀 모자란데 마트 가셔서 소주 한 5병만 더 사다 줄 수 있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드시고 들어가셔야죠. 이도 내일 출근해야 돼서 서둘러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 재수씨, 정말 섭섭하네. 제가 놀러 온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몇 시간 있었다고 벌써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당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면서 저를 꼭 내쳐야만 되겠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동생이랑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한번 달랠 생각이었는데 마트 가서 술 좀 사다 주세요. 그래, 오늘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우리 형이 이런 적 없었잖아. 형수님이랑 이혼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면 나한테 찾아왔겠어? 부탁 좀 할게. 당신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도 주량을 이미 넘긴 상태이면서 내일 출근 안 할 생각인 거야? 이제 그만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아이, 걱정하지 마. 출근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나 아직 멀쩡해. 몇 점만 더 할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오늘은 나도 형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나는 술을 사올 수 없으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시간도 많이 늦었잖아요. 저희까지 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참을 만큼 참아왔었기 때문에 화가 난 얼굴로 아주버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툭 건들기만 해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만 정리해주길 원했는데 술이 취해서 제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남편은 아주버님을 일으켜 세우면서 편의점에 가서 몇 잔만 더 하다가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고
집에 남겨진 건 비어있는 술병들과 먹다 남은 음식들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로 술상을 치운 뒤 잠도 못 자고 남편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벽 5시가 넘어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지만 이미 꺼진 지 오래되었죠. 결국 동이 트고 저는 잠 한숨 못 잔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까지 전부 다 끝낸 뒤 집에서 나서려는데 남편이 정신없이 집으로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남편과 말을 섞다가는 저까지 회사에 늦을까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아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복도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우리 집안의 균형을 흔들어 버리고 돌아간 아주버님 때문에 그날 시작되는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려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회사 직원들과 아침 인사를 나눈 뒤 회의에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회사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받은 뒤 출근했냐고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 술을 얼마나 퍼먹었길래 면허 취소가 나오냐고. 당신 몸 상태는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냐. 운전이 안 될 것 같으면 택시를 탔어야지. 집에서 회사가 멀지 않다 보니까 잠깐 운전하는 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음주 검사를 하고 있었네. 어쩔 수 없이 불긴 했는데 검사 수치가 취소가 나와버렸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한데 잠깐 여기로 와줄 수 있겠어? 분명 내가 지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네.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한다고. 내가 그래서 어제 그만 마시라고 했었잖아.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아침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아주버님이 이혼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왜 위로해 주는 건데? 결국 피해는 우리가 전부 떠안게 됐잖아. 당신답지 않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결국 저는 회사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었고 전날부터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아침부터 남편한테 전부 다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벌금으로 7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게 된 터라 아침부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혼했다고 위로 한번 해주려 했다가 700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죠. 저는 아주버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당장 700만 원 달라고 전화하라고 하니까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며 지금 상황에 자기 형을 감싸려 들길래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한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댁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지만 아주버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지금 면허 취소 벌금으로 700만 원이 나왔는데 웃음이 나와요? 제가 그만 돌아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끝까지 한 잔만 더 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이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당장 700만 원 벌금 납부해 주세요. 제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주버님 때문에 저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저도 몇 번 벌금 맞은 적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저한테 벌금을 내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갔어야지. 너는 생각이 없는 거냐?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는데 차를 타고 가는 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라고. 본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였으니 저한테는 동생 잘못을 책임져 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저는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살고 있는 집까지 처분해서 필요한데 돈을 좀 써버린 상태라 아예 여유 자금이 없거든요. 700만 원 정도야 둘이서 맞벌이 하니까 그게 지장 없잖아요. 한 달만 굶으면 되는 건데 이런 일로 분위기 심각하게 만들지 말죠. 그래.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법이야. 700만 원이 벌금으로 나가는 건 좀 아깝기는 하다만 그래도 어쩌겠니? 네가 좀 감수해야지. 제가 감수하라고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된 건 전부 다 아주버님 때문인데 왜 제가 그걸 떠안아야 하는 거냐고요? 당장 700만 원 주세요. 저 지금 백수인 거 몰라요? 돈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창수야,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너희 집에서 며칠간만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 좀 구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 솔직히 내가 너희 형수 때문에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잖냐. 그래서 이혼한 마당에 돈 좀 한번 제대로 써보려고 집 처분한 돈으로 사치를 좀 부렸거든. 친구 녀석들한테도 명품들 좀 사주고 술도 진탕 마셨더니 지금 아예 돈이 바닥이 나버렸네. 이건 재수씨 선물이에요. 요즘 샤넬백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이거면 700만 원 벌금은 퉁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것도 준비했다. 영업사원이? 시계가 그게 뭐냐? 이 정도는 차줘야지. 부모님 선물은 진작에 드렸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저기 쇼핑백에 애들 선물도 있거든. 최신 게임기라 아마 엄청 좋아할 거다. 아주버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지도 않으시면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시고 저희 집에서 지금 신세를 지겠다고요? 제가 이런 거 받고 싶다고 했어요? 다시 환불하시고 그 돈으로 집을 알아보세요. 저희 집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으세요. 당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당신 정말 속 좁게 왜 그래? 형이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다잖아. 최대한 서둘러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준비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야? 내 말 못 들었어?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어머님 집이 비어있는 방도 많은데 왜 우리 집인데? 애들도 있고 남은 방도 없는 상태라고. 부모님 집에서는 시내도 한참 멀고 지 옆에도 출퇴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잠깐 재수씨 집에 신세 좀 지겠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생활해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아주버님은 할 말이 다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짐을 챙긴 뒤 자기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결국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감정을 터뜨렸지만 남편은 아주버님의 차에 올라타 버린 뒤 먼저 저희 집으로 출발을 하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께선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지만 누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아 저도 급하게 차 시동을 걸은 뒤 아주버님 차를 바짝 뒤쫓았습니다. 제가 따라온다는 걸 의식한 아주버님은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는 듯 속도를 올렸고 결국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이미 자리 깔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애들은 게임기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는지 저한테 자랑을 하고 있었죠. 애들이 보는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속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방에 들어간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를 갈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이, 글쎄, 당신이 좀 이해해 달라니까. 우리 형이 얼마나 불쌍해. 이혼까지 당한 마당에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오면서 차에서 대충 얘기 좀 나눴는데 집안일도 도와주고 우리 생활에 방해가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겠다고? 내가 얼마나 불편할지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왜 당신 생각만 고집하는 건데?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가족인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봐도 가족이면 좀 더 베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남편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었는데 남편이 막무가내로 나오길래 집에 대한 얘기를 결국 꺼내고 말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처음 결혼할 당시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죠. 그렇다고 시부모님께서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고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낳고 살만한 정도의 공간은 충분했었죠. 결국 제 집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자 남편은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치사하게 나온다며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정상인데 남편은 동생인 자기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대화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거실에까지 저희 부부가 다투는 목소리가 새어나갔고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싸움을 말리고 싶었는지 노크를 하며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건지 아주버님은 저에게 배가 고프다면서 제 음식 솜씨 좀 볼 수 있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남편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부부싸움은 끝이 나게 되었고 배가 고프다는 아이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음식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던 남편과 아주버님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이혼을 한 형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100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밥을 차린 뒤 아주버님과 마주 앉는 것조차 싫었던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와 오래간만에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사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죠.
형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 바엔 하루라도 빨리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과 사는 게 행복한 길을 걷는 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을 거라고 여차하면 저도 버티지 말고 나오라는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 정말 진지하게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버님과 한 집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 할 일만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고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있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막 도착하셨는지 바리바리 싸온 짐을 주방 한편에 풀고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신 상태라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내 큰아들이 하도 반찬 투정을 하길래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길래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건지 확인 좀 해보려고 오래간만에 좀 들러봤다. 그런데 진짜 냉장고에 죄다 풀떼기밖에 안 보이네. 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아들들이 소새끼도 아니고 반찬들이 이게 뭐니? 그거라도 내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화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드님 걱정에 반찬 싸우셨나 봐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먼 길 오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날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실망만 안겨주는 건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면 충분히 좋은 분위기 만들어갈 수 있는데 퇴근하자마자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 자극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재수씨가 언제 나를 대접해 주기라도 했냐? 맨날 소새끼 마냥 풀떼기만 씹어먹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 너는 여자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들이 많겠지. 그래도 일자리 알아볼 동안만 신세 좀 지겠다는 건데 네가 이해해주면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오래간만에 고기 반찬들 좀 가져왔으니까 상 좀 차려봐라.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니? 청소는 하고 사는 거야? 제가 언제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맨날 집에만 처박혀서 밥만 축내는 50 먹은 아주버님을 언제까지 수발 들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요. 일자리를 알아본다고요? 그냥 내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축내면서 맨날 TV 보며 인생을 허비하고만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형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데?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나도 답답해서 못 살겠다.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어? 당신은 아주버님 이혼한 것만 안타깝게 생각하지. 내가 힘든 건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았잖아.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차라리 이혼하고 당신이 그렇게 위하는 아주버님이랑 평생 함께 살아. 그리고 어머님이 낳으신 아들들 천년만년 음식 해 먹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네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시죠. 오늘부로 저는 이 사람이랑 끝낼 거예요. 시모는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쩔쩔매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에 이어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됐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저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집안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과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완강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남편도 말을 더듬으면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버티다가는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린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밀어붙였고 이런 문제로 현재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고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저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술에 찌들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남편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해서 아주버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시부모님도 이런 상황들이 저로 인해 시작됐다고 하네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 사연을 들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제가 잘못했나요? 아주버님을 받아들이고 평생 밥수발 들어줘야 했던 건가요? 제가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혼을 한 상황에 숙려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이 다시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다가 30년 만에 갑자기 찾아온 친생모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앞을 가로막아선 여성 한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할 말이 있다는 듯 천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저를 낳아준 친모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던 상황이라 당황하긴 했었는데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친생모와 다시 대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가끔 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 친생모가 나타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었니?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동안 너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세월이 벌써 3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눈빛을 보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가 워낙 어렸을 때라 그럴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니? 며칠 전부터 너희 회사 앞에서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조금은 안심이 되더구나. 그래도 너를 낳아준 엄마의 얼굴을 한 번은 보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해서
고민 끝에 너 앞에 나타난 거야. 30년 만에 찾아온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터라. 너를 고아원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 그때 6살 정도였던 너도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만, 엄마도 너를 두고 오는 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그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몰라.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나를 이해 못할 수도 있을 테고, 원망도 많을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늦긴 했지만 힘들게 찾아다닌 결과 우리가 얼굴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만큼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야. 너를 낳아준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만하세요.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 3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사는 게 많이 어려워지셨나요? 찾을 마음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오셨겠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버려졌던 고아원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저를 두고 가신 고아원에 연락 한 통만 해보셨다면 바로 확인 가능하셨을 텐데요. 저는 지금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직까지 봉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알아요? 30년이 지났어도 언젠간 저를 다시 데리러 오실 거라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저한테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이미 몇 달 전에 보육원을 다녀가셨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셨다고 하던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육원에 찾아오신 적 없으셨잖아요. 그동안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니셨나요? 보육원에서는 제가 어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 앞에 나타나신 건 그동안 저를 미행하셨다는 거잖아요. 못 먹고 못 살면 평생 나타나지 않을 생각이셨는데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도 뜯어 먹으려고 제 앞에 나타나신 거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칫밥을 몇 년이나 먹었는데 그 정도 하나 눈치 못 챘을까 봐요. 그런 슬픈 얼굴 하지 마세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찾아오시면 제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할 줄 아셨어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엄마라는 존재를 찾을 생각도 없었고 이미 제 기억 속에선 전부 지워진 상태예요. 키워주신 세월보다 저 혼자 살아간 세월이 훨씬 많은데 이제 와서 대우받으시려는 건 아니죠?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눈치 하나는 엄청 빠르네. 그래, 내가 30년 만에 너를 찾아온 이유가 뭐겠니? 내 삶이 힘들어지니까 도움 좀 받을까 해서 찾아왔다. 너를 낳아준 엄마인데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육원 그 원장도 이분 엄청 가볍네.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너한테 바로 얘기했었니?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삶이 힘들어지고 돈줄이 말라가다 보니까 돈 넣을 구멍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 30년 전에 너를 두고 온 보육원이 아직까지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혹시 몰라 찾아가니 네가 아직까지 왕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 그래서 네가 언제 보육원에 찾아오는지 물어본 다음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뒤를 좀 밟아봤다. 그런데 꽤 괜찮은 집안에 입양이 된 것 같더라. 회사도 대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결혼까지 한다고 해서 나도 사위 얼굴 좀 보려고 잠깐 병원에 다녀왔었다.
상당히 잘생겼던데? 어른을 대하는 예의도 있고, 그 정도면 사윗감으론 합격이더라. 내가 너를 여태껏 끼고 살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니? 그러니 엄마한테 감사해야지. 본심을 드러낸 친모는 저에게 물질적인 걸 요구하려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삶이 팍팍해졌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제가 누리고 있는 삶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싶으면 금전적인 보상을 꾸준히 해줘야 할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낸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메모지 하나를 툭 던지면서 적혀있는 계좌번호로 다음 날까지 1,000,000원을 입금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셨네요. 남은 인생 딸 덕 좀 보면서 편하게 살자는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않겠다고 하자 엄마는 힘들게 쌓아온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누가 잃을 게 많을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저에게 돈을 요구한 친모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런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싫었어요. 그동안 저를 미행하면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부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거에 소름이 돋았고 제 인생을 망치려고 찾아온 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집에 들어와 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게 되었고 엄마와 아빠는 친모를 만났다는 것 또한 놀라셨지만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금전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친모가 정말 여기 계좌에다가 1,000,000원을 입금하라는 말을 했다고? 돈을 주지 않으면 혜인이 네가 살아온 인생을 전부 다 망쳐버리겠대? 그게 너를 낳아준 친모가 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니? 아직 전화번호는 교환 안 했다고 했지? 그럼 다음 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분명 회사 앞으로 찾아오겠네. 전화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말고 조만간 아빠랑 엄마가 전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혜인이 너는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되니까 예비사이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 주말에 밥이나 같이 먹게 집으로 좀 오라고 전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지. 저희 부모님은 친모가 나타났다는 거에 긴장을 하셨는지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해줘서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셨죠. 자식은 부모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친모와 만났을 때의 저는 경계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음날 친모한테 1,000,000원을 입금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퇴근 후 제 앞에 친모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을 붙잡은 뒤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곤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는 제 뺨에 손을 올려붙이려는 신용을 하면서 왜 돈을 입금하지 않았냐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지? 인생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계좌에 1,000,000원 꽂아 넣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꼴랑 1,000,000원 때문에 인생 종치고 싶어?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 말을 했을 텐데. 지금 당장 계좌로 1,000,000원 입금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으로 찾아가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까부터 미리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저기 걸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설마 도망칠 생각은 아니시죠? 내가 왜 도망을 쳐? 이참에 잘 됐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전개가 빨라서 최대한 빨리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로 기가 눌렸을 거라 생각하니? 친모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속 편하다며 원하는 걸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과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저희 부모님과 친모가 인사를 주고받은 뒤 장소를 옮겨 왜 30년 만에 찾아와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지 물어보시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어요. 제가 일일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대충은 알고 계셔야 말이 통할 것 같으니 설명할게요. 배 아파 낳은 친딸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분명 둘 다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집안의 가장이란 놈이 저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어요.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고 그놈은 저희 둘을 버리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받았던 배신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래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남편 놈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런 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계속 배가 고프다며 포치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에서 세상 떠난 남편 놈의 얼굴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닮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울 정도였는데 그런 괴로움을 잊게 해준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선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 그때 당시 고아원에 가면 가진 거 없는 엄마의 품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였네요. 잠깐의 슬픔은 있었지만 저와 새롭게 시작하게 된 지금의 남편과 평탄히 잘 지내다 보니 미안했던 감정도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전까지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돈이 바닥나 삶이 궁핍해져 버렸죠. 그렇게 돈 나올 곳을 찾다가 제가 보육원에 버린 딸이 잘 살아있으면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찾아가게 된 거였고 저보다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쪽 분들은 돈 1,000만 원 우습게 쓸 정도로 형편이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엄마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친모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버린 것도 모자라 30년 만에 찾아와서 돈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당장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겠다는 게 친모가 할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쪽의 처음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도망친 것보다 그쪽이 혜인이를 보육원에 버리고 떠났다는 게 인간으로서 더 못할 짓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쪽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잖아요. 혜인이는 아빠한테 버림받고
엄마한테까지 버림받은 존재라고요. 그쪽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혜인이가 그쪽한테 대가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요. 결정권도 없었던 딸을 버리고 떠났으면 미안해서라도 30년 만에 만난 딸에게 간이며 쓸개며 오장육부 다 빼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반대로 돈을 달라고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요? 제가 이런 결정하지 않았다면 삶이 편했겠어요? 지금까지 시궁창 인생 살고 있었겠죠? 모든 건 제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건데 감사함의 표시로 1,000만 원 입금하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입 아프게 이러지 말고 서로 좋게 해결합시다. 일단 1,000만 원 입금 시켜주면 한동안 조용히 지낼 테니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만간 결혼식까지 올린다면서요. 혜인이의 과거를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테니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겠죠. 제가 한번 뒤집어 엎으면 둘의 결혼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부모인 거지. 돈 때문에 이제야 찾아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딸한테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두려운 게 없다는 말을 했었다면서요? 저희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소중한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쪽을 막아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피해는 그쪽이 더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괜히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더 나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던 곳으로 돌아가시죠. 좋게 얘기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려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었어요. 저를 30년 동안 많은 사랑을 주시며 키워주셨던 분이고 단 한 번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제 앞에 친모가 나타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하루빨리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정리되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친모는 한참 동안 날카로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친모는 저희 가족의 행복을 뺏으려 들었고 부모님은 친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결국 친모는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면서 이를 갈며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걱정하지 말라며 저와 엄마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저를 입양하시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랑을 주신 부모님이 저에겐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저 또한 두려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친모의 사실을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하기 전에 친모가 먼저 선수를 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모라는 분이 찾아왔다며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길래 너무 놀란 저는 예비 신랑이 일을 하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가 둘이 휴게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왔니? 사이가 너무 예의가 바르네. 우리 딸이 남자 하나는 제대로 물었는데 그런데 사위는 내가 너를 낳아준 친엄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친모라면서 제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불행해지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요? 형욱 씨, 나랑 잠깐 따로 얘기 좀 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설명할게.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와 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던 예비신랑은
저에게 다가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예비 신랑을 데리고 나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원래의 계획은 주말에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는데 신모가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설명할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면서 진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친모가 있었다는 사실과 보육원에서 입양이 되었다는 과거의 삶에 대해 충격을 받기보다 제가 친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에 마음을 아파했고 예비 신랑 또한 친모를 향한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죠.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모든 걸 다시 설명해 주실 거라며 먼저 친모를 병원에서 내쫓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하자 예비 신랑 또한 그게 맞는다고 판단했는지 휴게실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예비 시부모님께서 잠깐 얼굴 좀 보길 원하신다며 결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말에 저녁에 찾아뵙기로 결정을 한 다음 휴게실 문을 다시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친모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잠깐 귀 기울여 듣게 되었죠. 아들, 밥은 먹었어?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상의에 용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오늘 필요한 데 쓰면 될 거다. 엄마는 지금 일하러 나왔지. 요즘 돈벌이가 쉽지가 않네. 면접 일정이 잡혔다고? 그거 정말 잘 됐다. 그래, 너도 이제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해봐라. 엄마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밖에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 우리 아들도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돈? 돈이 없어서 결혼은 물 건너가게 생겼다고? 그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누구야? 돈은 엄마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면접 날도 잡혔다니까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당연히 합격할 수 있지. 우리 아들 김성팔은 뭐래도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따 저녁에 보도록 하자. 그럼 끊는다. 아들이 있었나 봐요. 저도 당신 피가 섞여 있는데 저를 대할 때와는 너무 다른데요. 왜 찾아왔나 했더니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당신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런다고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걸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당장 나가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둘이 아주 깨가 쏟아질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나 봐. 그런데 이거 어쩌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원하는 걸 얻어가기 전까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손에 들어오기 전까진 물불 안 가리고 막 나갈 거다. 내가 통화하는 걸 다 들었나 본데 내 아들이 결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아, 너 동생이기도 하지? 자식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 아니겠어? 내가 저번에 둘이 미행하면서 혼담을 나누는 걸 듣게 됐는데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좋게 말로 하지 않을 거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막 나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를 낳아준 값으로 10억 내와라. 의사 사위 얻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사위가 의사인데 10억 정도야 껌값 아니야? 원래 계획은 1,000만 원 받고 나중에 돈 떨어지면 또 찾아와서 돈 타갈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급한 관계로 한 번에 일시불로 받아야 되겠다. 10억 받고 2번 다시 너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좋게 끝내도록 하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10억이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10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절대 원하는 걸 해드리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어디.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난리쳐 보시라고요. 그런다고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진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해야 된다면서 저를 밀치며 돈을 토해내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해주는 게 아닌 자기 아들 결혼식과 앞으로 먹고 살 돈이 필요하다며 1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달라는 친모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당장 나가시라며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나갔지만 친모의 얼굴에는 분노가 한가득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예비 시댁에 찾아가 제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은 뒤 결혼식 당일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드렸고 시부모님께서는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다행히도 시부모님께서 제 과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 좋은 부모 만나 반듯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더 중요한 거라며 친모가 하루빨리 제 인생에서 사라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예비신랑은 예정대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친모는 저희 결혼식장에 정말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10억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들으시곤 경호원들을 고용해 친모를 사전에 막으셨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서 큰일 없이 결혼식을 끝낼 수 있었고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친모는 결혼식을 망치지 못했다는 거에 상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친모가 어느 날 아빠의 회사 앞에 나타났다는 전화를 엄마한테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친모의 아들이 아빠 회사에 면접을 보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친모의 아들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모가 자기 아들한테 면접을 합격할 수 있을 거라며 격려를 해주고 있던 그 모습이 엄마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친모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엄마는 면접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내게 되면서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아빠의 회사로 급하게 찾아갔는데 그곳에 친모가 왜 안 되냐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야? 내 아들 성팔이가 여기에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왜 들어갈 수 없는 거냐고. 부족한 거 하나 없는데 면접은 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쪽이 저희 집안에 어떤 짓을 벌였는지 충분히 겪었는데 그쪽 아드님을 저희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만들라고요? 그럼 제 딸과 계속해서 엮이게 될 테고 안 좋은 일들이 겹칠 텐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면접을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죠. 면접관이 누군 줄 아세요? 저희 남편이라고요. 회사의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 저희 면접만큼은 저희 남편이 직접적으로 나섰는데 그쪽 아드님이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 해도
제 딸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차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도 그쪽 아드님과의 면접은 취소했어요. 그러니 이제 두 분은 돌아가 주세요. 내 아들 김성파리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인데 그걸 나랑 엮는 건 잘못된 거지. 내 아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인데 당장 면접 보게 해주고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혜인이 인생 평생 동안 못 살게 굴 거야. 내가 받은 만큼 전부 다 되돌려 줄 거라고. 가진 것도 많은 것들이. 내 아들이 먹고 살 정도 해달라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잖아요. 그쪽 아들 결혼한다고 10억을 갈취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전부 엄마가 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 돈 벌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으려 했던 거야? 이 회사에 합격만 하면 결혼하는 건 그게 문제가 없었던 거였다고. 진모는 자기 아들이 화를 내며 진모한테 원망을 하자 아빠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아들의 인생은 망치지 말아달라며 친모와는 별개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아빠는 친모의 아들과의 면접을 거절한 상태셨습니다. 친모도 아들이 면접 보는 회사가 저희 아빠 회사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아냈고 친모의 아들은 그런 엄마가 너무 창피하고 한심스럽다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며 자기 엄마의 옷깃을 잡으며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진모는 자기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알아서 다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친모의 아들은 결혼을 올리지 못하면 절대 얼굴을 안 보겠다며 친모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친모는 아들을 위해 돈을 마련하려던 것뿐이라며 저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셨어요. 하지만 저는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는 엄마를 모시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위에서 모든 걸 지켜보신 아빠는 그 사람들의 인생과 저희가 함께 섞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들을 내친 거라고 말씀하셨죠. 진모의 아들은 자기 엄마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자 진모는 자기 아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식당 일하며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가 친모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분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계획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 분노가 전부 친모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친모에게 손까지 올렸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듣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막 살기로 한 친모의 아들은 술에 쩔어 폐인처럼 살고 있다곤 하지만 그런 삶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30년 전에 저를 버렸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될 것을 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친모를 보니 뿌린대로 거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술 중독에 손버릇까지 안 좋은 아들을 데리고 사는 친모는 왜 그런 삶을 택했을까요? 그런 아들이 저희 아빠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했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많았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일자리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 그런 아들 평생 먹여 살릴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뭐든 자기가 뿌린 대로 걷어들이는 거니 어쩌겠어요. 저는 좋은 부모님과 멋진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친모는 저를 버린 대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는데 제가 누구시냐는 말 한마디 꺼내자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친모의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였죠.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돈 좀 달라며 애언을 하셨습니다. 아들놈이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또다시 손을 올릴지도 모른다면서 도와달라며 사정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낳아준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한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와야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걸까요? 친모는 저를 버렸을 때 그때의 선택에 대한 잘못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가족들과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